먼저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 먼저 그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출을 맡은 김아라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내를 죽였다에서 최정호 역할을 맡은 이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내를 죽였다에서 미영 역할을 맡은 원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내가 죽였다가 아니라 아내를 죽였다. 그래서 경찰 대연 역을 맡은 안내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배우분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질의응답 시간 바로 가지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 준비되신 기자님도 있으실까요? 그럼 네, 여기 손트신 기자님. 네. 중앙 쪽에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정은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시현 배우님한테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데뷔 10년 만에 첫 그러니까 주인공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직접 영화를 본 소감이 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주연을 맡겨주신 우리 김아라 감독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너무 좀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생각보다 좀 후회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모든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족하시는 분들이 없듯이, 저도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아무튼 감독님, 다른 배우분들 다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다음 질문 준비되신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기자님들 질문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배우분들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감독님은 이제 지금 영화는 첫 데뷔 연출 작품이시고, 그 전에 질풍기획이라는 웹드라마를 또 제작하고 연출하셨었는데, 전작도 그렇고 지금 저희 아내를 죽였다도 그렇고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어떤 계기로 이 작품을 영화화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웹툰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웹툰 중에서도 저는 좀 일상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전작 질풍계획 같은 경우도 좀 일상의 애환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의 이야기였고, 이번에 아내를 죽였다도 제가 웹툰 원작을 처음 보고 사실은 범인이 누구일까가 좀 궁금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호가 이렇게 범인이 누구일까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활, 주변인들의 일상, 우리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모습들이, 저는 우리 일상이 지금 좀 각박해져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평범하게 사는 게 약간 꿈인 것처럼 욕심이 되는 세상, 사회의 모습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를 죽였다를 기획 제작 연출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왕지혜 씨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이제 영화 작품이신데 이 작품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감독님이 네, 제작하셨고 또 연출하셨던 그 웹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그 만화를 영화로,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그런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만화적인 개성과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연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번 웹툰도 원작이 워낙 좋았고, 네, 감독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네, 제가 이번 작품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안내상 씨도 네, 아내를 죽였다 함께 어떻게 그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시나리오 보시고 네,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일단은 작품이 들어오면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주어진 기회는 언제든지 담아가자. 캐스팅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합니다. 하여튼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요.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시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배우였어요. 이시연도 연기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인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딱 봤더니 이 비주얼로는 영화를 꽉 채우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주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영화를 좀 더 꽉 채우기 위해서 어차피 저는 비주얼 담당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한번 채워줘 보자라는 어떤 이런다고 영화가 홍보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예. 여하튼 영화 재밌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흔쾌하게 동의했고 기분 좋게 촬영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기자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의 강민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시연 배우께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 혼자 산다로 대중들한테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되게 진지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 역할을 위해 어떤 모습을 준비했고 중점을 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준비라기보다 그냥 방송에서보다는 다른 호흡을 그냥 갖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저와 더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노력 안 했다 그래도 이상한 말인 것 같은데 크게 그렇게 막 신경 쓰지는 않았었어요. 네, 안 믿으시겠지만은 이게 제 모습과 더 비슷해요. 평소에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외적으로도 영화 작품 보시면은 이시연 씨는 뭐 수염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조금 초췌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그런 이시연 씨 뭐 수염 기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떠셨는지? 수염 기른 거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제가 사실은 나 혼자 산다에서는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영화에서만 그냥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현무형이랑 모양이 빠지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수염을 기른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염이 먼저 나오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영화에서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어비스란 드라마도 그냥 수염을 기른 채로 하게 됐죠. 원래는 영화를 위해서 기른 수염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다른 기자님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배우분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한테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희 이렇게 그 웹툰 원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원작 캐릭터와 이제 싱크로율이 좀 잘 맞는 배우들을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이 세 분을 캐스팅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원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호를 봤을 때 일단은 좀 찌질해야 되고 그래도 성실한 면이 있고 그래도 어떨 때는 잘생겨 보여야 되는 그리고 되게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있어야 되는 인물들 사실 이런 이미지를 찾다 올 때 저는 사실 시원 씨가 딱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 혼자 산다를 안 봐서 이시연 그 드라마 나오는 것도 보고 너무 일상적인 연기를 잘하는데 저기서 조금만 더 다른 모습이 있으면 굉장히 보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좋은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고 사실 근데 주변에서 약간의 우려는 나 혼자 산다의 어떤 예능 이미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친근하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 정호가 살인자도 아니고 처음부터 깡패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이었는데 점점점 그 극한으로 몰려가는 그럴 때 너무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했고 연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적극 캐스팅을 부탁드렸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비주얼은 안내상 선배님이 또. 그리고 시원 씨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즐겁게 촬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내 미영의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편집 부분에서 조금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 어쨌든 밝고 같이 신혼을 즐거운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신혼을 꿈꾸는 아내에서 점점점 정호의 어떤 거짓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별것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에서 그런 연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좀 청순한 이미지지만 생활력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연기를 잘하시는 그런 조건에서 캐스팅하게 됐고요. 사실 안내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형 경위를 떴을 때 어쨌든 엄청 아까 비주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비주얼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엄청 형사 같지 않고 경찰 같지 않고 직장인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를 다니는 직장인의 모습을 떠올렸고 거기에 안내상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잘해주실 것 같아서 제안을 했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왕지혜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는데 미영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되게 처음에 이제 죽음을 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점점 그 사연이 밝혀지는 네, 복합적인 캐릭터인데 그거 표현 연기하실 때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영이 정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로 부부 간에 별거 중이지만 상대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떨까. 근데 저는 그 신혼 초에 달콤한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미래도 있었고 그런 꿈에 그 아직은 끝자락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랑도 당연히 당장 달려가서 안기고 싶겠지만 마음만은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내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집중하고 많이 생각하고 또 정우에게 그렇게 좀 짐을 덜어주는 그런 덤덤함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덤덤하게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안내상 씨도 최근에 지금 나의 나라 드라마 이제 끝나셨었는데 거기서 되게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고 저희 아내를 죽였다에서도 순간순간 그 눈빛이 되게 매서운 장면들이 많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원작 웹툰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원래 있던 캐릭터를 표현하기도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이제 이 경찰은 사실은 뭐 그렇게 뛰어난 경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켜서 지구대로 내려온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갈 길을 가는 거의 다 이제 공무원 생활 끝내고 이제 사회 이제 그냥 경찰 생활을 접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어떤 사건을 한번 만났고 그 와중에 제일 처음 만난 게 남편인데 후라이팬에 한 대 맞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화가 나서 쫓아다니다가 돈가방을 이러는 거 막 얘기해도 되는 건가? 스토리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영화. 아니, 제가 이제 영화를 잘 몰라서. 여하튼 뭐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그런 인간이라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고민들을 했어요. 남편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일까. 다행히 우리 이시원 씨가 연기를 되게 진짜 감명하게 너무너무 잘 풀어내 주더라고요. 프라이팬을 어떻게 때릴까가 너무 고민이었는데 그런 씬이 있었는데 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때리더라고요. 현장에서 다들 저도 깜짝 놀랐고 이런 짓을 나한테 할 수 있는 배우가 선배님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한 방향에 딱 보내드리려고 제가. 그래갖고 둘이 연기를 하는데 하등 불편함 없이 저는 이시원 배우와 그 후라이팬 가짜예요. 그걸 말씀 진짜인 줄 아시잖아요 다들. 진짜면 제가 여기 남아있지는 않게 가짜였어도 그게 만만치 않은 탄성을 갖고 있었던 후라이팬이었습니다. 그걸 있는 힘껏 제 머리를 후려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연기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연기 너무 잘해줬고 오늘 영화 보면서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저 사람 저 친구
대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 이시연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하면서 이런 배우도 있구나. 정말 원래 너무 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셨? 존재 자체를 몰라요. 아 예. 나는 뭐 나온 예능도 잘 안 보고 TV도 잘 안 보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누구 그러니까 이시연이라가 주인공이래 그래갖고 찾아봤을 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비주얼로는 도저히 영화가 성공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감독님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제발 비주얼을 좀 담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 근데 만나보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되게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테레비 보니까 CF 이런 데도 막 나오고 있고 뭐 돈도 많이 번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몰라봤어요. 근데 이건 영화하면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우리 왕지혜 씨랑은 단 한 번도 단 한 씬도 단 한 컷도 같이 안 했고 오직 리딩에서 한번 얼굴 마주쳤는데 인상도 좋고 근데 오늘 영화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은 배우들과 같이 호흡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영화도 물론 잘 되겠고 앞으로 이 배우들의 앞날도 참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옛날 이상한 드라마 제목 때문에 제가 아내를 죽였다가 정말 잘 돼야 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거의 목숨을 거셨고 영화 끝난 지가 언젠데 어제까지 편집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영화를 못 놓고 저렇게 안절부절하고 계시고 이 영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굴 죽였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세요.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저희 질문 하나 더 있다고 기자님 질문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아니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쪽 왼쪽에 기자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비스트의 박국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이랑 주연 배우님들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가 도쿄영화제 초청받았는데 한국 영화 딱 2편만 초청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장르성이나 어떤 색깔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감 또 그 당시 경험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 첫 영화인데 또 해외에 있는 영화제에 처음 가본 건데 반응이 좋아서 저도 살짝 놀랬고 저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영화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대놓고 얘기하면 좀 자기적일까 해서 좀 숨겨둔 부분들을 너무 잘 봐주시더라고요. 특히 관객분들도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영화가 스릴러지만 공포는 아니고 사실 무서운 스릴러가 아니라 좀 일상 스릴러인데 그런 일상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진실이 벗겨지고 거기에 있는 일상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네, 대표로 이시연 씨가 네, 소감 한번 말씀 영화제 네. 초청됐던. 네. 일단은 뭐 감독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 도쿄 영화제 초청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안 믿어지긴 했었는데 뭔가 감독님이 뭐 힘을 쓰신 줄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아무튼 네, 너무 저는 감사했고 제가 거기 참석하지는 못했어가지고 영화제에는 네, 일단 뭐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한번 네네. 그리고 저희 아까 그 안내상 선배님이 현장 분위기 살짝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희 그 이시연 씨랑 왕지혜 씨는 그 예전에 드라마 친구 우리들의 전설부터 시작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촬영 때 지금 이제 또 부부로 역할을 하셨는데 촬영할 때 연기 호흡이나 이런 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왕지혜 씨가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친하면 저는 좀 더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신혼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으면 차라리 연기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고 뭔가 나가라고 하고 막 미안하다고 하고 막 사과하고 막 그런 장면들밖에 없어서 근데 막상 같이 해보니까 옛날에 호흡 맞췄던 게 있어서 그런지 잘 훨씬 잘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재 씨. 저는 호흡도 호흡이고 조금 편하게 영화적인 얘기나 캐릭터나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한 씬 한 씬 만들어가면서 좀 상의도 많이 했고 왜 좀 뭐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대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여유를 좀 갖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대화하고 호흡을 맞춰갈 수 있게끔 좀 서로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같이 작품하면서 네,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 이시연 씨가 지금 극 중에서 이제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린 그 용의자이다 보니까 되게 도망치는 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뭐 갑자기 도망치고 안내상 씨가 맡으신 경찰한테도 쫓기고 이런 씬이 많았는데 그런 씬 촬영하실 때 뭐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엄청 힘들었죠. 그 바에서 이제 선배님한테 걸려서 도망가서 뛰어가는 장면이 제 롱테이크로 쭉 간 거였는데 진짜 토하기 전까지 뛰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감독님 너무 싫었어요. 많이 뛰었습니다, 진짜. 네. 앞으로는 많이 안 뛰는 영화를 좀 많이 뛰었어요. 네, 그 안내상 씨도 그 이시연 씨 보면 그 쫓아서 쫓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뭐 넘어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아니요, 저는 그런 씬이 없었어요. 그런 씬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양을 했을 겁니다. 저는 힘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시연 씨가 제가 원래 쫓아가면 거기서 저한테 박스를 집어 던지고 저는 네네네. 쓰러지고 그 다음은 나머지 두 젊은 청년이 뜁니다. 그럼 저는 그걸 영화관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든 네, 그 씬은 뛰시진 않으시는데 이제 넘어지거나 이런 장면들을 네, 연기하셨었는데 예. 하여튼 뭐 저는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영화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건 다 감독님이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제 탁월함이 노출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위기를 좀 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사진만 막 찍고 그러니까 막 무슨 취조 받는 것 같고 어디 좀 이거 끝나고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예. 안내상 저는 씨가 여기 앉아본 이후에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봤어요. 사실은 항상 조연이었고 뭐 거의 질문이 없거든요. 사실 오늘 질문 너무 많이 받아서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 안내상 씨가 비주얼 담당이라고 하셔서 사진 기자님들이 더 그러니까요. 많이 찍어주시는 아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좀 우리의 지금 모습들이 결국 개인 혼자서 바뀐다고 바뀌어질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바람에서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같이 풀어봐야 될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레이션과 맞습니다. 그 이시연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마지막 이제 저희 영화를 통해서 어떤 좀 관객들이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는지. 도박하지 말아라. 네, 네. 그리고 연말에 술 많이 먹지 말라.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 않나요? 이 부분이 혹시나 오해가 근데 보시는 분들이 사실 느끼시는 게 정답인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제가 제일 두려웠어요. 사실은 감독으로서는 이게 제일 두려운 영화를 보고 나서 도박을 하지 말자는 건가? 사실은 불법 도박이라는 게 궁지에 몰린 사람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 중에 저는 대표성을 띄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불법 도박을 하지 말자만 되면 조금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요. 네. 느끼시는 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약간 상징성을 가지고 봐주시면 사실 만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진다 이러면 느끼시는 부분만 느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혹시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혹시 마지막 질문 하실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마지막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대상 씨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예. 하여튼 드디어 저기 아내를 죽였다가 12월 11일 날 개봉을 합니다. 오늘 그 첫 그 모습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술들 많이 안 필름 끊길 정도로 술 안 먹는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말 좀 춥고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고생 많이 하면서 찍으셨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아내를 죽였다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12월 11일 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정말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진짜 고생들 많이 하면서 찍은 작품입니다. 예,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좋은 기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배우분들 잠시 퇴장하셨다가 장례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은 오른쪽으로 잠시 퇴장 부탁드립니다.